토트넘 허스퍼가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와의 중요한 두 경기를 모두 패배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 최근 콘테 감독과 결별할 수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팀의 에이스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인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 협상까지 임할 수 있다. 즉 오는 여름에 토트넘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그냥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 꽤 공신력 높은 매체, 특히 영국 내에서는 정론지로 꼽히는 텔레그래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원문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현재 상황들, 유럽 이적 시장의 실제 팩트체크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에 2대4로 패배하면서 솔직히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어렵지 않나요? 좀 더 어려워진 상태죠. 왜냐면은 맨유하고 뉴캐슬이 한 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이 이제 그 경기를 치를 경우에 승리한다면은 승점 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게 되죠. 이제 8점에서 거의 9점까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승점 차도 승점 차지만 사실 객관적인 전력 그리고 경쟁하는 팀들의 경기력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까지 놓고 봤을 때 맨유와 뉴캐슬이 토트넘에 뒤집힐 가능성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거기다가 더 문제가요. 브라이튼이 현재 승점 30점인데요. 예. 두 경기를 덜 치렀어요. 예. 그 두 경기 다 이기면은 토트넘보다 승점 3점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토트넘의 다음 리그 경기 상대가 풀럼인데 그 경기를 진다면 토트넘은 브라이튼의 상황까지 포함했을 때는 7위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리버풀과 첼시가 이대로 9위, 10위로 머물러 있으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보자면 사실 토트넘의 현실적인 목표가 유로파리그 진출권 사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 케인 선수는 개인적인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혼란만 아니었다면 15골을 넣은 것만으로도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기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경기에서 15골이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30골 근처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득점 추이거든요. 게다가 토트넘과 맨시티의 맞대결에서 홀란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조금 더 달아나긴 했지만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케인 선수는 내심 이 경기를 기대했을 텐데 팀도 지고 본인의 좀 기대감도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결국엔 케인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결심을 이제 하지 않겠느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계약 상황이에요.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인데요. 안 그래도 이제 케인 선수는 지난 2021년 여름에 맨시티로 이적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토트넘에서 붙잡아가지고 안 보낸다라고 막아가지고 심지어 훈련까지도 불참을 했음에도 휴가에서 늦게 돌아왔죠. 예. 늦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로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케인이 2023년 여름이 되면은 도리어 키를 잡게 되는 거는 케인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시점에서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케인 왜 생떼를 부려? 라는 여론도 있었겠지만 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2018년 6월 달에 연장 계약을 할 때 물론 이제 계약서에 넣지 않은 건 본인의 잘못이지만 구두 협의를 통해서 레비 회장과 상황이 되고 적절한 제안이 오고 네. 하면은 보내주겠다. 특히 이제 당시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에서 1억 파운드 이상, 실제로 네. 1억 파운드 이상은 이제 지불을 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고 또 팀이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자기는 충분히 이제 신사협정에 따라서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레비 회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건 1억 2천만 파운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레비 회장 입장에서 그게 적절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신사협정은 어긴 게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가격이 맞지 않다. 가격이 그 이상 좀 흡족하면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결국은 그 최고가였을 때가 1억 5천만 유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충 1억 3,500만에서 4천만 파운드 정도 되는 거니까 적정 금액이 아니다. 살짝 모자라다 얘기인데 그 얘기까지도 이제 그 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영국에서 이제 첼시 소식 그리고 토트넘 소식이 굉장히 정통한 런던 지역을 기반으로 취재하는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가 사실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해리 케인이 이제는 토트넘을 떠날 때다 라면서 의미심장한 기사를 썼는데 이게 기자의 사견이 아니라 취재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들을 종합해서 내놓은 기사입니다. 일단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제목 자체가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시기인 이유이고 메인 사진 밑에 써있는 전문과 메인 사진 밑에 문구를 살펴보면 토트넘은 더 이상 정서적인 애착만으로 메이저 트로피를 원하는 케인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해리 케인은 앞으로 몇 달 사이에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토트넘 유스 출신이고 토트넘에서만 뛰어왔고 임대 기간을 빼면 토트넘맨이었던 토트넘의 상징인 해리 케인이지만 더 이상 그런 이유만으로 의리로 남을 수는 없고 이제는 케인이 몇 달 안 그러니까 계약이 1년 남는 시점에는
이적 결정을 내릴 거란 얘기인데요. 이건 이미 뭐 2021년 여름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토트넘의 의리로 남을 수 없다라는 게 확실해진 가운데 기사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해리 케인과 함께 일을 했거나 그를 아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해리 케인은 이제 토트넘을 떠날 때가 됐다. 물론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목요일 밤 영국 현지 시간으로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케인이 과거 이적 요구를 왜 수락하지 않았는지, 케인에 대한 과거 이적 요구를 왜 수락하지 않았는지 상기시켜줄 것이다. 레비 회장은 2년 전 여름에 케인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려고 할 때 잔류시켰다. 하지만 올 여름에는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잔류시킬 힘이 약해질 것이다. 케인은 맨시티 이적 무산 이후 토트넘의 연장 계약을 한 차례 거절했고 2024년에 끝나는 현 계약을 연장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맨시티라는 팀 자체가 얽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를 앞둔 시점에 그때 일이 떠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고, 설명드린 계약 기간 문제 때문에 레비 회장은 이제 힘을 못 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뭐 얘기들은 많이 나왔지만 사실 토트넘에서 연장 계약 제안을 했어요. 뭐 지난 월드컵 기간도 있고 그전에도 그렇고 케인에게 계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계약하자. 하지만 이 협상 테이블에서 케인이 거절했다.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이적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그 케인이 맨시티 이적이 실패하고 나서 에이전트를 바꿨죠. 자기 형으로. 자기 형으로 바꾼 게 이적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킬패트릭 기자가 이제 그 2022년 여름에 이미 그런 기사를 썼어요. 이브닝 스탠다드에다 뭐라고 했냐면요. 마네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네도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이적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바이언으로 이제 다소 저가의 이적료에 그러니까 가치 대비 저가의 이적료에 이적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사태에 토트넘이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계약을 빨리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이게 안 된다면은 겨울에 차라리 비싼 금액으로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논평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토트넘은 서두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매년 케인에게 재계약하자고 했고 실제로 제가 확보했던 당시의 정보를 통해서도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참 그 2020, 2021 시즌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 그렇죠. 잘할 때 재계약 제안을 했고 협의하다가 재계약을 맺은 건데 그때 케인 선수에게도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재계약하자. 대신 이제 손흥민 선수 재계약 맺고 1년 차이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케인한테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 무리뉴 경질 뭐 많은 그 안 좋은 상황들 속에서 케인은 이제 거절하다가 이제 맨시티 이적을 추진했고 그게 안 된 이 시점에 더더욱이나 이걸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케인의 계약이 12개월밖에 안 남았고 자유계약으로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 이게 그렇기 때문에 레비 회장도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일단 레비 회장은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서 만의 사태를 용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나폴세일에 가까웠다면 잉글랜드 내의 이적도 용인할 생각이 있다. 다만 1억 파운드 이적료를 줘야만 가능하다. 한국 돈으로 1,527억 원이고요. 그리고 해외 클럽이라면 직접적인 경쟁팀이 아니고 케인을 보냈다는 비판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명분도 좀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해외 클럽이면 이거보다 조금 싸게 보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케인을 잔류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실 최우선이긴 해요. 그래서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전 그리고 FA컵 대회가 있는데 리그에서 다의 경쟁도 있긴 하겠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도 챔스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혹은 FA컵에서 우승하면 리그 순위가 5위, 6위 밖으로 떨어져도 유로파 리그에 나간다거나 또 우승 타이틀을 그래도 갖게 되니까 케인에게 남아달라고 좀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조금이나마 생길 수 있다. 이게 주변의 시각이라는 거니까 실제로 케인 관계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도 사실상 FA컵 우승만으로는 잡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나 리그 우승 아닌 이상에는 케인을 붙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맨시티 그때 사태 때 서로 감정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FA컵 우승만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로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또 케인을 알고 있거나 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같은 대답이 나올 거라는 그 얘기는 실제로 맨로 기자가 그런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물어보고 기사를 썼다는 얘기고 조금이나마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걸 거예요. 토트넘이 케인을 남기려면 최소한 챔스 진출하고 FA컵 우승을 해야 돼. 이 얘기인즉슨 거의 어려워. 케인은 떠날 거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문단에서 케인이 어떤 팀으로 그럼 가게 될 가능성이 큰지에 대한 얘기로 급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잔류 옵션보다는 떠날 옵션이 우세하고 지금 떠날 팀이 어딘가를 고르는 단계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우선 레비 회장이 만만한 상대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의 사태랑 다르게 최대한 질질 끌면서 어떻게든지 높은 금액을 받으려고 할 거니까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거기다 마네 같은 경우는 바이언이 티아고를 싸게 보내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우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토트넘하고는 그런 게 없긴 하죠. 예, 그래야 토트넘이 이런 상황이 됐다면 결국엔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다는 얘기니까 재정 타격도 있고 네. 구단의 이미지 타격도 있고 가치 타격도 있기 때문에 케인으로 이적료로서 땡겨야 돼서 그리고 마네가 리버풀에서 가지는 의미와 케인이 토트넘에서 가지는 의미는 완전 다르죠. 그렇죠. 마네가 아무리 좋은 선수였다라고 하더라도 유스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 이제 케인은 유스 출신이니까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싸게는 절대 안 넘기죠. 그 상징성뿐 아니라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레비 회장 같은 경우는 포거슨 감독이 베르바토프 영입했을 때 진짜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혀를 내두른 협상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결국 케인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진통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이 다음 클럽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는 좀 밀어붙일 본인도 좀 이제 힘을 많이 써야 된다. 네. 줄다리기가 있을 거란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케인이 어디를 갈 것이냐? 일단 케인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잉글랜드 잔류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왜냐? 조금만 더 골을 넣으면 앨런 시어러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골인 260골 기록을 충분히 이제 넘을 수 있는 몇 년만 지나면 확실히 네. 거의 뭐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적료 지출도 그렇고 토트넘보다 높은 수준,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야 되는 팀이니까 옵션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네. 그 중에 한 팀인 맨시티는 이미 현재 케인보다 폼이 좋은 유일한 공격수 홀란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맨시티는 제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언급된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오랫동안 케인에게 관심 가졌다. 실제로 그래요. 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차지할 때 토트넘이 그때 맨유가 아예 제안도 했었는데 거절했던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큰 관심이 있었고 이적료도 많이 쓰려고 했지만 토트넘이 안 보냈다. 다만 이제는 케인도 그때보다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29살이고 특히 에릭 테나 감독이 원하는 프로필에는 딱 맞지는 않는다. 오시맨 같은 조금 빠른 포워드, 전방에서 많이 압박해주고 활동 범위가 넓은 선수를 원하는데 그렇죠. 케인은 이제 그런 면이 떨어지고 오히려 2산으로 내려와서 연계하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같이 하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전술적으로는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케인이니까 맨유가 사실 뭐 오시맨을 또 데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굳이 맨유가 지금부터 우리 케인 너무 원해 이렇게 하면 협상이 불리하니까 조금 이제 지켜보는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현재 구단 판매를 내놓은 상태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긴 하죠. 그 전까지는 이번 겨울에도 영입을 못하니까 결국 베호르스트를 임대로 데려온 거잖아요. 예. 결국에 이제 베오르스 선수도 임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맨유가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9번 공격수,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려고 할 것은 뭐 자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점에는 새로운 이제 자본과 함께 돈을 쓸 것이고 새로운 자본이 오면 또 FFP, 재정적 페어플레이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인수 작업이 되고 베오르스트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토트넘 측에 맨유가 챔스 진출했을 경우 빅오퍼를 할 가능성은 그렇죠.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급된 게 사실 이제 2021년 여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했던 건 맞아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맨시티가 챔스 우승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좋은데 스트라이커와 결정력이 부족하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그때 협상이 안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적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토트넘은 애초부터 맨시티가 그렇게 케인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적료를 정말 원하면 솔직히 맨시티가 못 쓸 게 아닌데 안 높이네? 그렇다면 너네 확실하게 원하는 게 아니야. 케인한테도 야 맨시티가 너 그만큼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적료 금액은 네, 충분히 원했던 걸로 보이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예. 예, 그때는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는 아니고 맨유가 앞서 언급한 대로 오시맨 영입에 먼저 집중해서 혹시나 오시맨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남은 팀은 어디냐? 현재 순위표상으로 뉴캐슬이 챔스에 갈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리고 첼시 지금 엄청난 돈을 쓰고 네. 있는데 첼시는 사실 호날두 영입을 추진했던 보일리 구단주 입장에서 케인도 그런 스타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맨로 기자의 얘기니까 뭐 믿을만 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첼시 얘기는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정통하죠. 예. 맨로 기자가. 보일리 구단주는 만약 이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뛰어든다. 케인이 시장에 나오면 무조건 오퍼한다. 네. 원래 첼시의 영입 정책 자체는 2030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어린 선수들 영입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보엘리 구단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식 그 네.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날두를 영입을 하려고 했던 예. 거거든요. 2030과는 맞지 않지만은 마케팅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케인은 물론 뭐 전 세계적인 마케팅 부분에서 호날두라던가 이런 선수들한테 안 되지만은 잉글랜드에서의 그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정말 레비가 협상하겠다고 하면은 뛰어는 들 텐데 다만 이제 케인의 의도도 중요해요. 일단 케인이 최근에 토트넘의 지미 그리브스가 갖고 있던 구단 역대 최다 득점을 갈아치웠고 유수 출신이고 지금 토트넘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케인이 깨고 있는 상태에서 첼시는 조금 라이벌이잖아요. 물론 뭐 아스널보다는 감정이 덜하긴 해도 최근에 그래도 토트넘 팬들이 첼시에 대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브스가 뛰던 시절에는 그리브스도 첼시에서 뛰었었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레비 회장도 케인을 첼시로 보내면 조금 부담이 있고 케인도 첼시로 갈 경우에 토트넘 팬들을 사실 다 져버리게 되니까 서로가 첼시로 가는 것만큼은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뉴캐슬만 남는데 뉴캐슬은 사실 챔피언스리그가 유력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구단의 뭐 규모나 또 구단의 뭐 현재로서의 그 스쿼드나 뭐 이런 게 토트넘보다 월등히 낮다. 뉴캐슬로 갔으니까 토트넘보다 좋은 팀으로 갔다. 이런 건 조금 약하다는 거죠. 네, 그건 뭐 이미지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죠. 네. 어쨌건 간에 뭐 뉴캐슬이 물론 과거 전통의 명가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었어도 토트넘보다 더 위에 있는 구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그렇죠. 뭐 특히 최근 10년으로 놓고 보면은 뉴캐슬은 도리어 강등됐다가 올라오고 이러던 구단이었기 때문에요. 예. 예, 그 약간은 도리어 맨시티가 처음에 인수했을 때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물론 그렇게 뉴캐슬도 올라갈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솔직히 케인이 맨유나 맨시티 혹은 첼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아 그래도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는구나라는 느낌이지만 뉴캐슬은 사실 뭐 챔스는 꾸준히 나간다 쳐도 우승을 보장할 수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케인이 해외 이적 옵션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해외 이적 가능성도 실제로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맨로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세게 어딩을 한 거예요. 실제 오퍼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렇게까지 썼어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독일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억 유로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겔스만 감독도 아예 대놓고 그랬죠. 우리는 케인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콘테 감독이 이제 프랑크푸르트하고의 그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불만을 토로했잖아요. 예. 왜 남의 팀 선수 가지고 그런 얘기 하냐, 이거는 예의가 어긋난다라고 얘기했었고, 살리아미치치 단장도 당연히 그 케인 영입을 원하고 있고, 왜냐면 레반도프스키가 떠났잖아요. 그렇죠. 저기 사진에 나온 대로 바르셀로나로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여름에 떠난 이후부터 그 최적의 대체자로 언급된 선수가 케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물론 슈퍼모팅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긴 하거든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바이언이 힘들었을 때 다시 상승세로 이끌고 가줬는데요. 문제는 이제 슈퍼모팅도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으로 만료고요. 그리고 나이가 만 33세예요. 그래서 바이언은 원래 그 슈퍼모팅하고 연장 계약을 하려고 현재 대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슈퍼모팅 입장에서는 연봉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싶어하고, 근데 바이언은 그것까지는 오케이래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장기 계약을 원한다는데 바이언은 만 30세 이상의 선수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계약이 기본이다. 거기 때문에 1년으로 차라리 연봉을 많이 올려주겠다. 왜냐면 슈퍼모팅은 케인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최전방도 설 수 있고 측면도 설 수 있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거기다 전방에 백업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슈퍼모팅과 별개로 케인은 무조건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슈퍼모팅이 백업으로 또 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슈퍼모팅과 계약 연장을 해도 케인 영입을 노리는 건 변함이 없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현재 스트라이커 매물이 별로 없잖아요. 케인이 나이가 좀 있다고 해도 여름이 되면 만 30세가 되고 만 30세라고 해도 현재 뭐 선수들의 선수 생명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너끈히 2, 3년은 그래도 전성기기랑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케인의 영입으로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도전할 수 있고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인 영입은 충분히 바이에른 뮌헨이 진지하게 달려들고 있고 또 한 팀으로 언급된 게 파리스 생제르맹인데요.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가 있는데 이 세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바페도 사실은 뭐 2024년 여름에 떠날 가능성도 있고 뭐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간다는 얘기, 뭐 내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메시는 당연히 잔류시키겠지만 케인하고는 전혀 겹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도 뛰어들 수 있는데 다만 케인 입장에서 이 두 팀으로 갈 경우에 일단 자국 리그 우승컵을 좀 보장할 수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거의 무조건 나간다고 하지만 나가는 걸 넘어서 이 두 팀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 후보죠. 다만 이제 리그의 랭킹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가 1, 2위니까 3, 4위권 리그로 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까지는 괜찮아도 프랑스 리그로 가는 것은 조금 케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도전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5위까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칫 그 네이마르의 사태를 밟게 될 위험성이 있죠.
예, 또 굉장히 거칠고 또 부상도 당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거보다도 제 말은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왕자를 이어가는 느낌에서 주춤해버리는 그렇죠. 상태를 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온 팀이 레알 마드리드인데 레알 마드리드 역시 케인에 대한 관심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 케인이 2018년 그 챔스 준우승 할 때 그때 많은 빅클럽들이 케인도 원했고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도 보냈던 거거든요. 뭐 그 당시엔 나이도 더 어리기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또 지금 최근에 레알이 조금 주춤하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떠날 경우 후임 리스트에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토마스 투엘 감독의 이름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뭐 포체티노가 레알 감독이 되든 투엘이 레알 감독이 되든 케인을 원할 것이다. 특히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 최근에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레알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첼시에 있을 때도 사실 케인 영입이 가능하면 우리도 움직이자. 맨시티가 2021년 여름에 케인을 원할 때 첼시도 그 얘기 듣고 우리도 한번 뛰어들어 봐야자고 움직였긴 하거든요. 구단 간의 관계 때문에 아예 배제가 되긴 했지만 뭐 레알 마드리드로 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뭐 스페인어도 공부 중에 있으니까요. 예. 현재.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실제로 뭐 포체티노가 가든 투엘이 가든 케인 입장에서는 레알로 가는 옵션은 당연히 특히 축구 선수들이라면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뭐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퍼가 온다면 갈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스페인 쪽으로 봤을 때는 벤제마가 부상이 늘기도 했고 언제 기량이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다가 벤제마의 뒤를 이제 이어갈 선수로 홀란이나 은바페를 노리고는 있으나 당장 2023년 여름에 데려올 수는 없거든요. 그 사이에 또 필요한 스트라이커로서 케인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도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케인보다도 젊은 선수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요새 영입 기조도 젊은 차세대 왕자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을 그렇죠. 노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은바페를 지난 여름에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리고 또 이제 홀란드를 영입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래서 뭐 홀란의 계약에 바이아웃 조항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죠. 2024년부터 그렇죠. 뭐 발동한다는 그런 루머들도 있는데 그거가 뭐 확실하게 팩트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이라면 2024년에 그리고 저는 은바페를 아예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포기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페레스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은바페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바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이면 은바페도 영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다가 큰 금액을 쓰기 위해서 해당 연도는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사실 넘어간 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긴 하고 지금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계획은 홀란과 은바페를 동시에 보유하는 건데 그걸 기다렸다가 이제 지난 여름에 은바페가 이제 무산됐고 또 홀란까지 데려오지 못한 사태가 됐기 때문에 2024년 내지 2025년이요. 사실 길게까지 본다면 2025년까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기다려야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홀란 중에 홀란은 먼저 온다고 치더라도 근데 지난 여름에 홀란은 노리지 않았죠. 왜냐면 벤제마랑 겹치니까. 홀란은 도리어 조금 더 있다가 와라. 그래서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떠돌게 된 거죠. 어찌됐거나 이제 사실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가 부러질 경우, 특히 이제 벤제마가 부상당하거나 빠졌을 경우에 확실하게 공격의 무게감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뭐 지금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매년 그걸 못 이룬다고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케인이 시장에 나온다면 문의는 해볼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빅네임 아닌가요? 케인은? 그렇죠. 너무 비싸죠. 그래서 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런 와중에 경쟁을 한다면 레알보다도 바이에른 뮌헨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팀으로 간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유력하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네, 뭐 그러니까 얘기들을 보더라도 바이언 쪽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하죠. 일단은 레비 회장 같은 경우도 같은 금액을 지른다면은 그가 바이언이 1억 유로를 지른다면은 그거는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잉글랜드 내에서 특히 뭐 첼시 같은 구단들은 더 이제 거기보다도 3천만 유로 정도가 더 붙어야 될 거예요, 최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케인도 물론 케인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잉글랜드에 남는 거긴 해요. 하지만은 더 우선시 되는 거는 우승이거든요. 케인한테 있어서.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우선은 일단 우승. 근데 가능하다면은 프리미어리그에 남으면 더 좋아.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만약에 같은 잉글랜드 구단의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저는 바이언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케인이 가장 원했던 건 맨시티였죠. 무관을 하기 어려운 팀이기도 하고
또 팀도 골을 많이 넣는 그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맨시티에 갔다면 케인이 행복했겠지만 혼란이 와버렸다. 네. 그래서 이제 케인이 현 시점에서 상황을 보자면 올 여름에 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뭐 그래도 케인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맨유가 자기를 오퍼를 해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현 시점에서 케인이 가장 선호하는 팀은 맨유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사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전통의 강호인데다가 팀의 위상도 그렇고 지금 또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우승컵도 노릴 수 있는, 사실 솔샤르 감독이 있을 때도 굉장히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좀 기대감을 보였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 안 좋다 해도 토트넘보다는 괜찮았기 때문에 결국에 케인은 맨유 혹은 바이에른 뮌헨 이런 좀 전통의 강호들로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명확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갈 경우에는 어차피 케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케인의 이적료로 대대적인 리빌딩을 아마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상황을 보자면 토트넘이 4위권으로 다시 올라오거나 혹은 뭐 FA컵 우승컵을 든다거나 어떤 대단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콘테 감독도 케인도 떠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한 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 때문에라도 카타르 자본이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안 되면은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에 약간 조금 더 외롭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어린 선수가 경기를 하다 보면 당장 이제 본인도 꿈꾸는 우승이라든지 뭔가 챔피언스리그 출전이라든지 이런 좀 큰 무대를 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견제에 시달리게 되겠죠.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카타르에서 자본 투자가 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케인이 떠나더라도 그만큼 투자가 있을 거니까 팀이 강해지니까 남아도 좋고, 아니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떠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만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토트넘과는 다르게 보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케인이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뭐 조건만 맞는다면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협상도 열릴 가능성이 뭐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지금 체제라면은 케인이 떠났는데 손흥민까지 이건 안 돼 하면서 그렇죠. 무조건 붙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다만 이제 최근에 손흥민 선수 또 부진한 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 토트넘 내부에 또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시각각 정말 많은 상황들이 변할 것 같은데요. 영국 현지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하고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